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TV의 김은혜입니다. 주식 투자의 선구자 평택소는 정영 대표님이 전달을 해주시는 시장 분석부터 종목 상담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강연회 전에 저를 보시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했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주식으로는 2, 3년 후, 자산관리로는 5년에서 10년 후, 그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학 과장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만나 뵙기 전에 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시간과 함께 장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무엇보다도 강연에 있을 내용들 학 과장님이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많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 주 강연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학 과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한 시황을 먼저 분석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장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지수 자체로는 1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선물 시장도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시장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2019년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인트가 뭐냐? 좀 전에 은혜 씨가 그 브리핑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드디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좀 과도했죠. 과도했다고 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단기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해외 증시를 추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가 좀 억울할 정도로 현재 디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발 매수세가 좀 끌어올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하고 중형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 지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주물이었죠. 왜? 대형주하고 중형주 지수가 하락했는데 사실 소형주 지수가 아무리 폭등한다 한들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정반대예요. 코스닥은 중형주하고 소형주 지수가 이제 이건 상승했고요. 대형주 지수는 정말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 덕분에 플러스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이제 약간 좀 반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 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수급 동향은 4가지로 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하면 거의 99.9% 상승합니다. 가끔 그 와중에도 떨어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99.9% 상승하고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3개가 다 매수했을 때는. 그런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양쪽에서 매수가 나왔을 때도 한 80% 이상 상승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일단 순매수했죠. 프로그램도 순매수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은 선물에서도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는 웬만해서는 하락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현상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너무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가 상한가 9종목이나 나왔어요. 놀랍죠? 우선주만 9종목. 우선주에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주 중에서 어떤 잡을 만한 매력이 있는 게 좀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주가 상한가 가는 장세는 사실은 질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선주 상한가 랠리입니다. 실제로 우선주는 상한가 간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덕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투자자들이 소수의 자금 갖고 상한가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주는 아무리 상한가 많이 가도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재상승을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인데, 뭐 역시 미세먼지 테마주들은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이제 하락 음봉 마감했는데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3일 연속해서 이제 그 고점 혼조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혼조세. 그래서 월요일에는 윗꼬리가 좀 긴 형태의 양봉이었고요. 어제는 또 몸통형이었다. 오늘은 또 이제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중기적인 측면인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마지막 코너 내일장 전망 시간에 내일 어떤 요소를 봐야 되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극적으로 지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마치 코스피의 월요일하고 비슷하죠. 윗꼬리가 긴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연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해외 증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오늘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오늘 플러스만 해줬고요. 자, 일본봉을 보겠습니다. 일본봉을 봤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전일 종가가 여기였어요.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이 라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오전장에는 어땠습니까? 좀 밀렸었죠. 이렇게 좀 하락 구간이 좀 있었어요. 오후장에도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국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숨가쁜 이런 구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꼼짝꼼짝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러다 정말 작년 10월주 역사상 최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논조가 뭐냐면 해외 증시가 저렇게 호전돼도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가는 게 없었어요. 지금 뒤늦게 발동이 약간 걸렸는데 코스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제 코스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코스피가 나옵니다. 자, 여기 코스피 보이시죠? 네, 코스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를 보여드려야죠. 네,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점 찍고 2월 25일이었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반등 나왔어요. 다시 하락했어요. 이게 딱 정상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이상했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상했다. 요 구간부터. 예, 요 구간이 요게 완전히 그 어떤 해외 증시 호재 나오고 해외 증시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덩달아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예요.
제가 볼 땐 저 동그라미로 이어지는 구간이 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힘겹고요. 내려가면 확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 강연회 때 제가 현재 2019년은 수정지수로 환산했을 때 몇 포인트를 빼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전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 대세하락은 불변입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밀리다가 비정상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딱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사실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라인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구간, 이 박스 구간은 이건 완전 비정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뭐 거시적 시황은 뭐 변함이 없고요. 단기 시황은 사실 좀 그동안 최근에 좀 상당히 뭐랄까요. 어떤 비정상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쳐 올려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그마저도 이제 점점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해외 증시가 여기서 꺾이거나 안 꺾이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하순이 작년에 이제 역사상 최고점이었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작년 1월 하순 이후로 현재까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인만 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더불어서 해외 증시에 대한 흐름까지도 함께 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LG이노텍하고 휠라코리아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이노텍과 그리고 휠라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인 LG이노텍은 오늘 6% 넘는 상승 속에서 12만 9,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휠라코리아는 오늘장은 5% 넘게 빠지면서 7만 7,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관심 종목으로 또 선정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설명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화면상에 제가 수건으로 땀을 닦는 모습이 비춰져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땀이 납니다. 몸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운동을 했더니 그게 이제 아직 열기가 식질 않아서 지금 에어컨을 18도로 맞춰놨어요. 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 18도. 그런데도 땀이 나요. 그래서 현재 뭐 제가 열정이 넘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비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뭐 방송 경력이 짧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네, 그래서 뭐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몸이 좀 덥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요. 자, LG이노텍 왜 말씀드렸냐? 또 빠져나오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LG이노텍이 어떤 현실적인, 객관적인 어떤 그런 플러스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호재성으로 좀 올라가고 약간 좀 뉴스에서 좀 장난질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세요, 이제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과 매수 반대 이걸 밝히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단기로 한번 볼까요?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런 고가주, 일종의 대형주가 60% 이상 상승했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해도 설령 극단적으로 이 종목이 계속 간다고 해도 이건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최근의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 여전히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저는 2017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죠? 주식선물 매도하시라고요. 주식선물 매도하시면 이거 분명히 승리한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선물 매도하신 분들은 꽤 수익 났죠. 한 200, 300% 정도 수익 났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이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때도 찬스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금방 했잖아요. 또 왔어요. 또 찬스예요. 그래서 현물 보유자들은 정리하시고요.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손절 어느 정도 딱 라인 정해놓고 주식선물 매도하면 아마도 좋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선물 매도 사인 낸 것 중에서 뭐 전부 다 적정한 건 아니지만 거의 한 90% 적정했습니다. 단기는 90% 정도 되고요. 중기도 뭐 거의 90% 육박합니다. 물론 제가 틀린 것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아마 내일 주식선물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 아래에서만 단기 매수하자 이건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렸었어요. 이쯤에서도 이거 너무 과도하게 갔다. 결과를 떠나서 던져라.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했어요. 이전에 갈 만큼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제가 그랬잖아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120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오든 말든 120선 깨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난번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난 가을부터 올해 그 초까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0선 깨지고 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120선 깨지고 나서 그때 뭐 단기 매매 하려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라. 어설프게 들어가면 이거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요. 휠라코리아는 사실 엄청 갔어요. 뭐 이 정도 갔으면 저는 더 이상 큰 불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가졌던 게 2011년, 12년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이건 묻어두면 수익은 날 거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휠라코리아가 상당히 그 어떤 그 시장 지배력도 있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랬는데 크게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에 한번, 여기서 한번 기회 오고요. 여기서 또 한번 왔어요. 오더니,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13,000원대인데, 이게 지금 뭐 거의 8만 원대 육박하니까 도대체 몇 배입니까? 네, 거의 뭐 6배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는 이제 지금 신규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보유하기에도 좀 이게는 과도하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고 싶다면 120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LG 이노텍이었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의 모습인데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의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과 그리고 매수 반대 의견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휠라코리아였는데요. 오늘 77,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적정 주가는 지금 대비했을 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121선 아래에서 이탈 시 그때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945님의 질문입니다. 제일바이오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4,540원에 비중은 40% 짊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제일바이오 종가는요, 2% 넘는 상승 속에서 4,4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자, 학 과장님, 제일바이오는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제가 이제 앞선 내용들이 워낙 길어서, 종목 상담을 좀 자세하게 못 해드렸어요.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제일바이오는 먼저 학점을 드린다면 D학점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확실한 추경 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매도하신 다음에
뭐 다시 재매수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하는 게 나은데요.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도 이 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되든 딱 윗꼬리 부분이에요. 윗꼬리. 그러니까 윗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중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되든 잘못된 거예요. 네, 어디가 되든. 그래서 왜 비약점을 드렸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매수 시점 포착하는 이런 걸 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매의 어떤 그 시점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런 시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급하신 분들. 왜 조급할까요? 손실이 커서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욕심은 있어요. 근데 조급하진 않거든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 욕심은 있죠.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뻔한 예금 금리에 투자하지 않겠다 선언한 거거든요. 워낙 저금 시대다 보니까 사실 예금 금리 얼마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부동산에 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또 뭐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난 좀 큰 수익 노려보겠다 해서 시작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어느 정도 이미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작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큰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조급하지는 않아요. 초보자 때는. 이 경력이 길어지면서 손실이 커지니까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패턴이 완전히 이거는 조급하다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봐도 탄력 있어 보이는 구간에 매수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탄력이 있어 보이는 구간에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가면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밀리면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교롭게도 어디서 매수했든 전부 다 일거리 부분이라는 게 추격한 거예요. 이거 플러스 10% 넘으면 플러스 20% 가는 거 아니야? 플러스 20% 넘으면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루만 더 가라. 이런 심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좀 조급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사실 대다수가 조급해져요. 제가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했죠.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성공한 사람 딱 5%입니다. 5%. 딱 5%. 15%는 약간 손실 보고요. 80%는 반토막이나 깡통이 돼버려요. 처음 시작해서 만 5년 됐을 때. 그때 계산하는 게 진짜예요. 초보자들은 뭐 주식 투자 시작하고 나서 뭐 한 3개월, 뭐 길어봐야 6개월, 조금 길다고 해봐야 한 2년 넘으면 뭐 가지고 뭐 이게 뭐 내가 수익이 났네 손실이 났네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하셔야 돼요. 5년. 마치 우리가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40이 넘었을 때 이 사람이 참 그동안 삶이 어땠을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40까지는 뭐 잘 살든 못 살든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이제 그 후반부 인생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5년을 둬야 돼요. 왜 그러냐? 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큰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경험합니다. 쉽게 말해서 산전수전을 겪는 거죠. 그거 다 겪고 나서, 그거 다 지나고 나서 상승작도 맛보고 하락장도 맛보고 다 해보고 나서 딱 5년 지났을 때 그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진짜 5%밖에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 근데도 왜 하느냐? 전체 100% 중에서 5%밖에 성공 못해요. 95%는 실패한다 그랬죠. 95% 중에서 이제 15%는 약간 손실, 80%는 반토막 내지는 다 날려요. 그럼 그 5%밖에 안 되는 확률 왜 하느냐?
5%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약간 벌고요. 4%는 그보다 두세 배, 3%, 2%, 1%가 가서 점점 그게 순위가 높아질수록 버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올해 31년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요. 결국 정답은 정석 투자다. 그러니까 특정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어요. 또 운이 좋은 구간이 있고 운이 나쁜 구간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운도 좀 작용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길게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하다가 깡통이 났던 사람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시 제대로 시작해갖고 나중에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교육적 측면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뭐 만 5년이 안 된 분들은 좀 벌었다고 막 이렇게 들뜰 것도 없고요. 날렸다고 상심할 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고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되는데, 단 정석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의 함정 매매, 그걸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제일바이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요,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가격대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3675님의 질문인데요. 코스모화학을 매수가 15,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스모화학 오늘의 종가 확인 먼저 해볼게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질문도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코스모화학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매수 가격은 이해를 해요. 저는 손실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 논리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스포츠 보면 특히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 감독이 작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전 없이 가는 게 가장 좋은 작전이다. 그럼 작전 없이 가고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작전을 구사하지 않든 작전을 구사하든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구 평론가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모든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분의 매매 그 복귀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약점이고요. 매수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손절 비시형의 문제다. 설명드리겠고요. 본전적으로 마이너스 10% 매도인데,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했다고 잘못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했으면은 이거는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었잖아요. 최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기서는 만약에 매수해서 더 갔다고 한들 잘한 게 아니에요. 저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해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기서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최고가 갱신하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 박스 구간, 여기서는 잘못한 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는 이거는 확인 매매일까요? 예측 매매일까요? 예측 매매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쯤에서 빨리 손절해 줘야 돼요. 빨리. 왜 그러냐? 자, 이 종목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상승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보세요. 평택천문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120선 돌파할 때, 이때가 이제 상승 추세고요. 이때부터 왼쪽 보세요.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61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 여기서는 돌파했잖아요. 여기서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상승 추세를 말하는 거, 오른쪽은.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이 매수할 당시에 추세가 뭐죠? 하락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들어간 거거든요. 이 점은 일종의 예측 매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하는 게 이제 그 예측 매수가 맞고요. 하락 추세 하는 거는 확인 매수가, 이게 정석인데, 이분은
아니었죠. 하락 추세일 때는 사실은 확인 매매가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분은 이 종목이 하락 추세인데 좀 조정받았다고 해서 들어갔으니까 이건 예측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손절 안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도 평가손이잖아요. 그리고 시간 낭비했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걸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가면서 오늘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그 안에서는 일단 미국의 2월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좀 줄어든 상황 속에서 494억 달러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이 소식과 지표를 좀 힘입어서 그리고 전일장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1796님의 질문입니다. 예림당을 매수가 6,720원에 비중을 1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예림당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림당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4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은 예림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과감성과 인내심 모두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과감성도 부족했고 그리고 인내심도 부족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아마도 이제 그 크게 나눠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구간일 수도 있고요. 박스 구간 아니면 이 동그라미 구간.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 구간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제가 어떤 과감성과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랬냐면 자, 이 종목의 추세가 이 구간은 뭐죠? 네, 이때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자, 상승 추세, 왜냐하면 61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상승 추세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120선 아래거든요. 이때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밀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가니까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봐라.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덥석 잡아버렸다는 거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죠? 하락 추세죠. 여기서부터. 왜? 61선이 120선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는 뭐죠? 오른쪽 보세요. 상승세로 전환된 거예요. 거꾸로 61선이 돌파했잖아요. 아마 이 얘기도 저한테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 평택촌놈 차트 이론이에요. 그 어떤 강의도 그 어떤 책도 저처럼 이렇게 추세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걸 듣고 처음 내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저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어쨌든 60하고 121선 이 크로스 상태로 이제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제 쫙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때는 기본적으로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조금 더 보수적이면 61선 위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아래쪽 박스 구간 보면은 사실 가장 좋은 찬스였어요. 그런데 겁이 나거든요. 막 쏟아지네 막 이러니까 과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올라가니까 조정을 못 기다리고 또 이제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제 따라잡은 거고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상승 추형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120선 아래에서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정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잡으면 돼요. 21선 안 깨지고 계속 가는 경우 있고요. 또 61선 근처까지 안 온 경우도 있습니다. 안 잡으면 그만해요.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평택천점 차트 이론인데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 같은 경우 아무리 강해도 21선 아래서만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크게 실패 안 합니다. 그런데 21선 깨지기 전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또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고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재수 없으면 고점 매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점은 아니래도 거의 고점 라인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거나 61선 위에서 매수하거나 120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아니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면 참 좋은 건데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다.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상승 추세형의 종목인데 120선 깨지는 경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것만 공략해도 돼요. 그럼 손해봐도 작아요. 수익량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림당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역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7108님의 질문인데요. 시젠의 매수가 23,000원에 비중을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시젠 오늘장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시젠은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4,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시젠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약간 아쉬운 매수 가격으로 판단되고요. 본전 매도 또는 플러스 10%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CJ는 뭐 크게 고평가된 주식은 아닌데 이분도 뭐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 맞죠? 61선이 돌파했잖아요. 맞습니다. 61선이 120선 돌파했을 때는 상승 추세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21선 아래, 파란색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빨간색 120선 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잡으신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과정은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밀리면은 뭐 본전 매도 하시고 아니면 10% 매도 이렇게 하자 설명을 드립니다. 네, 현재 시즌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수익 구간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잡아주셨고, 그리고 하락 시에는 본전에 대한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140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정당 오늘 매수가 4,010원에 비중은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정다운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3,7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은 정다운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고요. 객관적으로 확실한 추격 매수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했든 어디서 했든 이건 추격이에요. 꼭 이게 지금 평가손이라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21선 아래는 고사하고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거죠. 물론 5일선 위라고 매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5일선 위에서 매수할 땐 주로 이제 분봉 매매할 때 참고하는 게 좋아요. 왜? 가면 좋은데 안 가면 그대로 쏟아지거든요. 자, 이 종목도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지금 암기할 겁니다. 61선이 120선 위에 있다. 상승 추세다. 이럴 때는 21선 아래나 기회 왔죠. 61선 위나 기회 왔었죠. 120선 아래. 무슨 얘기냐? 이 박스를 1, 2, 3으로 봤을 때 맨 위가 1, 그 다음에 2, 3이라고 했을 때 1, 2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여기서 매수하냐고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어차피 더 싸게 잡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내려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논리로 자, 여기서 매수해서 내려간 것보다 여기서 매수해서 내려간 게 손실이 더 작죠.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다운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됐고요.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일단 전략은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다음 질문 끝자리 5100님의 질문인데요. DR잼을 매수가 13,000원에 비중은 10% 실무셨습니다. 자, 오늘장 DR잼 오늘의 종가는요, 2% 넘게 상승하면서 14,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또 DR잼 최근에 또 관심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DR잼은 시약점이에요. 과정은 추정 매수했는데 결과는 평가이익이라서 어쨌든 뭐 그런 평가이익이니까 시약점 들었는데 잘한 건 아니고요. 이 종목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적어도 21선 아래 조정받았을 때 매수기가 있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그런 철학이 있었겠죠. 신고가 돌파할 때 따라잡는다. 만약에 신고가 돌파할 때 따라잡는 방법이 확률이 높고 계속 적중한다면 엄청나게 수익 나겠죠. 근데 잘못하면 급락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질에서 61선하고 21선밖에 없습니다. 5일선이 뭐 항상 있는 거고 120선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이 검은색 20선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죠. 가든 안 가든.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했는데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결과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본전 또는 10% 수익 매도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R잼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10% 목표가 전략과 함께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손절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384님의 질문입니다. GV를 매수가 5,7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GV 종가는요, 12% 넘는 급락 속에서 4,6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GV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다소 성급한 매수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21선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단기지만 수익이 있었죠. 아니면 내일 정도 들어가면 딱 맞죠, 일단. 왜냐하면은 이 검은색은 21선인데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는 게 1차 그 매수 타이밍이고요. 2차는 61선 근처에서 하는 거예요. 3차는 이제 121선 아래인데 이거는 뭐 장담 못 하죠. 뭐 언젠간 깨지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좀 이 1번 구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했거나 아니면 2번 구간, 여기서 이제 하면 될 거를 왜 여기서 했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1번을 놓쳤으면 2번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1번 놓치고 나서 가니까 급하게 덤빈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게 낫죠.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V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었던 우리 시장이 오늘 또 하락으로 전환됐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좀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해드리기 전에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은혜 씨가 그랬잖아요. 이제 3대 지수가 좋아서 미국이 상승 출발했고 이제 지금은 뭐 다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전환됐지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해석해 보면 미국이 무역 적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무역 적자가 가장 심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 거죠. 그럼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은 그 이후로 갈 수가 있어요. 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거는 이건 호재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래서 지수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한국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덩달아 움직인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미국이 그런 이유로 반등했는데 한국이 따라간다. 이건 일종의 왜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정상적인 흐름만 나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가치대로 움직이면 뭐 저평가주 매수 무조건씩 날 거고, 차트 이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 짜면 그대로 움직일 거고, 경제 흐름 딱 봐갖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깨맞추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비정상 구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 하겠고요. 단기 시황 판단의 등락 우선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 시황은 어차피 여기서 뭐 좀 더 가나, 다시 확 밀리나, 어차피 대세 하락은 뭐 여전해요. 여기서 뭐 2,500, 600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거는요. 그럼 단기 시황은 뭘 갖고 보느냐? 첫 번째, 오늘 밤 미국, 내일 장중 중국.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첫 번째란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왜? 지금 심리만 갖고 버티는 거예요, 심리.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경제 흐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게 아니라 심리 하나 가지고 이 한머니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어차피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해외 증시. 두 번째가 뭐냐? 전기전자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플러스 출발하든 마이너스 출발하든 전기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짝했다가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내일 그냥 허무하게 쏟아지느냐 다시 재반등하느냐 여기 따라서 이제 장중 흐름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가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유열을 막론하고 그래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 버틸 여력이 있는 건데 만약에 매도하면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최악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미국 하락 출발해요. 아니 하락 마감해요. 하락. 오늘 미국 하락 마감하고 중국 내일 어쨌든 하락 출발해서 그냥 음봉 크게 나와요. 전기전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밀려요. 내일 드디어 외국인들이 모처럼 큰 매도 나와요. 이래버리면 지수 급락 나온다는 거죠. 그럼 최상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오늘 미국 플러스 마감하고 내일 중국도 장중에 좋습니다. 전기전자도 어쨌든 플러스예요. 외국인은 크든 작든 매수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릴지라도 조금 전진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긍정과 부정이 막 엇갈려 있으면 그럼 혼조세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최악과 최상의 보는 기준은 이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해외 증시, 첫 번째 해외 증시 미중이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은 쪽이다. 그럼 최악이고요. 다 좋은 쪽이다. 그럼 최상입니다. 다만 최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막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무겁다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다 나쁘다. 최악이다. 그럼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 선물은 지금 갑자기 급락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절대로 단기 폭등은 어렵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단기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실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와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오늘 중국 증시는 가까스로 강보합이고 미국 증시는 오늘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말씀하셨듯이 다우는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S&P 500도 탄력이 좀 약합니다. 나스닥 홀로 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증시의 결과 살펴보시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장에 대한 흐름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이 2조 넘게 좀 사들였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수급 물량이 좀 적어들었습니다. 내일장도 외국인의 수급 물량과 그리고 매수에 대한 관점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단기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정보 다양하게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